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정말 국가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댐을 전면 이 복원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4대강 복원 다 끝났는데 별도의 댐, 다목적용 댐을 갖다가 14개를 건설한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홍수도 나기도 하고 가뭄도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댐을 복원시키는 작업들 또는 댐을 새롭게 이 건설하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 무식한 그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딱 요거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중단시켜버렸잖아요. 이전 참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원전도 없애버리고 댐도 아니 어떻게 살려고 간땡이도 커요. 간땡이도. 거기가 그러니까 이 김정숙이는 특활비 수천만 원을 써버려가지고 지 옷 사고 정신 나가는 인간들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5년 동안 말아먹었어요. 자, 그래서 댐을 건설했다. 14개의 댐인데 아주 중요한 결정이다. 그래서 이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것은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뒤늦은 면도 있지만은 그나마 윤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4대강 사업의 제2탄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가뭄 홍수 대책론도 되지만은 이 건설 사업이잖아요. 대한민국 그 경제에서 말이죠. 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제 과거 통계이긴 하지만 한 20여 % 이상 GNP에 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한 4득, 5득의 효과를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료 화면을 가지고 좀 쉽게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 뉴스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미 이제 8월 27일로 공판 준비 기일이 딱 결정이 됐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이 됐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이가 쓸 수 있는 꼼수, 또 법관 기피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 신청을 해버리면 또 여론에서 쫙 난리가 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지금 이제 연임 지금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임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 27일로 재판 준비일이 결정돼 있잖아요. 아마도 한 일주일 전쯤에 기습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한두 달 또 가죠. 그래서 만약에 법관 이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신속하게 대법원까지 한 2주 정도에 끝날 수 있게 조치를 해서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재판을 빠르게 신속 진행한다. 그래서 최소한도 주 1회 재판을 확실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화인도 그랬잖아요. 막판에 주 2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주 2회 재판을 진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속히 그야말로 집중심리 하는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이 걸려 있어요. 이재명 재판도 걸려 있고 조국 재판도 걸려 있고 많은 중요한 재판들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대법원 앞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시민단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유튜브 상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조이대를 비판적으로 이제 많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재판 지연, 이재명 같은 인간한테 재판 지연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빨리 진행해갖고, 2027년도 대선 전에 다 끝내버려라. 이런 압박시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장 패싱 쇼를 벌였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선에서 지금 우리 여당이 지고 나니까 이거 이제 딱 여당의 참패에 등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총장 패싱 쇼 이제 김여사 문제를 가지고. 요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정치하겠다고 여권의 영리를 건드린 것이 아니냐. 요런 비판적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곽규택 의원이 이제 초선 의원인데 이번 법사위에서 정청래를 잘 닦아 세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규택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도 칭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지금 이제
정청래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서 면전에서 아들의 성추행 문제를 딱 정식으로 거론했어요.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께 과거서부터 보도해드렸는데 이 정청래 아들이 말이죠. 중학생 때 이미 동료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때도 이게 아버지 빼부르다가 아빠 찬스 쓴 것이죠. 이게 전학을 갔어야 되는데 전학을 안 갔어요. 버틴 거예요. 버틴 게 아니라 전학 조치를 학교 당국이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요거 말이죠. 이진숙 이번에 청문회 때 보십시오. 10년, 20년 된 법과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니까 아직 10년이 채 안 됐어. 그래서 요것도 누가 좀 철저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왜 그 당시 전학 처분을 안 했는지, 그래서 2차 가해를 계속 몇 년간이나 가했는지 요거를 캐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요, 이 곽규태 의원의 면전 이 발언을 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먼저 이 빠른 속도로 전해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이 댐 건설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자, 댐을 무려 14개인데 14년 만에 이제 건설하게 되고 전국적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건설되면 총 저수량이 3억 2천 톤 정도 늘어나고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가 2억 5천 톤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2억 5천 톤이면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22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용량입니까?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요건 충주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댐이 건설이 되면은요.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이제 결국은요. 다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14개 이 기후 대응댐이라고 이름을요. 우리가 이제 MB 정부 때는 이제 4대강 사업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기후 대응댐. 그러니까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물이 모자랄 때는 가뭄 대책이고 기후가 좀 이상해갖고 물이 많이 나올 때는 홍수 대책이 되는데 저수 용량이요. 요 14개 댐을 만들면 총 저수 용량이 3억 2천 톤이 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공급은 연간 2억 5천 톤이 늘어나는 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220만 명에게, 활용이 가능한, 지금 저수량이 되겠고, 그래서 총 14개 댐을 만드는데, 다목적 댐은 3개, 용수 전용 댐은 4개, 홍수 조절 댐은 7개. 특히 말이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요런 게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쪽 AI, 지금 전기도 모자라고 물도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산업 용수가, 공업 용수가 부족한데, 이런 거에도 대응한다. 이런 지금 취지로 이제 14개 댐을 만들고 있고요. 자,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빨간색이 다목적 댐이에요. 이 파란색은 용수 전용.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색일까요? 이게 포도주 색깔인가요? 이게 이제 홍수. 그래서 이 다목적 댐은 이 아미천 댐이 4만 5천 톤. 그리고 수입천 댐이 1억 톤. 이게 1억 톤짜리가 제일 큰 이번에 댐 건설 사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강원도 쪽이죠. 산기천 댐이 100만 톤, 단양천 댐이 2,600톤, 2,600만 톤. 그 다음에 이쪽, 충남 쪽인데, 서부. 여기에 이제 지천 댐이 5,900만. 그 다음에 용두천 댐이 160만, 감천 댐이 1,600만.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서 운문천 댐이 660만, 그 아래 회야강 댐이 2,200만, 가래천 댐이 490만, 동복천 댐이 3,100만, 그리고 병영천 댐이 190만, 옥천 댐이 230만, 고연천 댐이 80만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댐인데요. 요거 이제 용량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거 용량까지야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고, 아미천, 한강 유역에는 아미천 댐하고 수입천 댐, 그래서 경기도 연천하고 강원도 양구, 그 다음에 금강 지역에는 지천댐인데 충남 청양, 행정구역상으로는요. 그 다음에 용수 전용으로는 이제 한강 지역에서는 지금 강원도 삼척의 산기천, 단양천은 충북 단양이 되겠고, 낙동강에는 운문천, 그 다음에 운문천은 경북 청도, 그리고 섬진강 쪽에는 동북천, 전남 화순입니다. 홍수 조절용은 낙동강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김천에는 감천댐, 예천에는 용두천댐, 그리고 경남 거제에는 고연천댐, 경남 의령에는 가래천댐, 그 다음에 울산 울주에는 회야강, 그리고 이제 섬진강 지역에서는 옥천댐이 있는데 전남 순천 쪽이고요. 영산강 지역에서는 병영천이 있는데 전남 강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댐이 되면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이제 물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 연료가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은 지금 이제 그 홍수가 왔을 때 어마한 피해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 댐 건설 계획이 나오니까 벌써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났어요. 자, 여러분들 뭐 기억 생생하실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한다니까 환경단체가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다음에 고속철 KTX 만든다니까 또 얼마나 환경단체가 몇 년간, 제 기억에요. 그 당시 한 몇 년간 늦어지는 바람에 노태우 정부 때잖아요. 4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두환 전 대통령 때 80년대 88 올림픽을 앞두고서 지금 이제 김포에서 말이죠. 그때는 인천이 없을 때니까 김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거기 이제 이 88 올림픽대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거 지금 88 올림픽대로 없었으면 지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어쩔 뻔하셨어요. 어쩔 뻔. 예, 그래서 환경단체의 불만과 비판, 물론 정책에 최대한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뭐 무서워서 못 땄습니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적 피해가 있다. 그러면 환경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건설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KTX 건설할 적에도 말이죠. 뭐 도룡뇽인가 부호에 뭐 영향을 준다는데 지금 이제 환경 보호를 잘해주니까 더 많은 천연 보험분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요런 우리 이제 먹고 살 거리에 바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단연코 강하게 요 정책은 밀어붙여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말이죠. 이 민주당, 참 이거 못 말릴 정당인데 결국은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기소했던 지금 수원지검의 서헌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야, 아주 참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사검사했던 박상용이는 검사 특급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조사를 다 끝내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한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거예요. 이유는 또 무엇이요? 허위 공소장을, 그러니까 조작 수사라고 했으니까 허위 작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편지 끝장판이다. 검사의 직무에 관한 문서인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한 서검사를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야, 요게 지금 민주당의 법 상식입니다. 이런 민주당, 지금 대장동 변호사들이요, 지금 이제 빼찌값 하려고 이 난리를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수처에 고발해 하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말이요, 이 주장문 내용을 보면은요, 김성태 진술하고 억지로 짜맞추기를 했다. 예. 김성태하고 대남 약속, 경기도의 지원 보증하에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요. 실상은 이재명이가 이런 김성태하고 이화영 관련 자료 대북 사업 보고서를 결제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없는 보고서를 갖다가 공소장에 기소 이유로 둔갑시킨 것이다. 그래서 서감사가 거짓 삼류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을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다. 예. 자, 그래서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상실한 검찰을 묵과할 수 없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당연한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주장을 내놓은 인간은 박균태이가 지금 내놨어요. 야, 이 인간들, 야, 그리고 여기에 말이죠. 지금 이제 김광민 변호사, 김지호, 이재명의 측근, 그리고 장경태가 여기에 또 빠지지 않죠. 기자회견석상에 민영배도 또 빠지지 않아요. 이런 인간들이 다 배석을 했습니다. 요거 딱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연에서 너 성상납 받은 게 맞잖아. 보도를 딱 해버리니까 나 안 받았다. 그래갖고 이 강력히 부인하고 강용석 가서연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너 다 한 거 한 거 맞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발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요번에 말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인간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독대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이 멤버들이 지금 이제 이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공수처에 고발. 요것들이요. 전부 다 무고죄로 고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왜? 1심 판결이 다 끝났잖아요. 이화영 1심 판결도 끝났고 지금 이제 김성태 1심 판결도 끝났고 그리고 요 관련해서
김영철 북한의 대남 총공작사령관이 창구는 대북 창구는 안부수에 해서 이거 북한의 에이전트로 활동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안부수도 유죄, 김성태도 유죄, 이화영도 유죄. 그러므로 이재명이도 유죄다. 딱 결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죄가를 본다면 최소한도 20년에서 25년의 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 형량의 엄중성을 볼 때 엄중죄 9년 6개월, 이 이왕에도 9년 6개월이고 요거는 20년 이상이잖아요. 요런 거를 갖다가 당 대표라 해서 구속을 하네? 그런 법은 전 세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중요하고 죄질이 아주 나쁘고 그래서 1심 판결을 통해서는 반드시 법정 구속이 된다. 이게 법조계의 다수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진우 판사의 이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 왜냐하면 신진우 판사의 요 결론은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미 이거 딱 끝났어.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빨리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신진우 부장판사는 속전속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전속결의 예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화영 재판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도 주 1회 재판하다가 주 2회 재판했는데 이재명은 이미 서울의 재판이 지금 여러 건 걸려 있잖아요. 한 3건 정도. 물론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가면 이제 1심 판결은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재판사령도 여유가 있어.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리 하면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는 집중심리제에서 지금 1주 2번 재판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진우 판사 탈탈 빨리빨리 좀 털어달라. 이렇게 제가 참 기대를 좀 하고 싶고 그런 우리 국민 모두가 그거는 바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서초동 일대가 바로 오늘 점심 때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여기 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위. 자, 그러면 시위는요, 이 대장동 버스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지금 이걸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한반도에서요, 반역 전과가 훈장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자, 요거는요, 재판 지연을 묵인한 사법부는 휴가가 가도 사법부 규탄은 휴가가 없다. 예, 이런, 그 다음에 요 지금 이제 플래카를 들고 이제 차량 시위를 하는 겁니다. 예, 대법원 앞에서. 그리고 사법 파괴의 원흉. 김명수는 왜 이제야 소환하냐. 그래서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불만을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표명하는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이대도 반성을 하는 측면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재명 재판을 빨리 끝내라. 그 다음에 조국 재판을 빨리 끝내라. 더 이상 재판 지연은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집회 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매주 그야말로 이쪽에서 지금 집회 시위를 하는데 재판 지연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아주 애국 단체 활동을 하는 우리 이제 시민들도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브들도 많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아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내용은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석의 이제 검찰총장 패싱 쇼 하고요. 곽규택 의원이 이번에 정청래 딱 닦아세운 요 방송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본 방송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